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을 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신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5주차 사용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성의 정의 및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사용성의 속성, 그리고 사용성의 속성 간 상충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사용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성의 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고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의 속성 간 상충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학습 시간에서 본 그림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지난주에 우리는 언제 보았느냐?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았을 것이고, 창을 들고 있는 군인이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멀리 있는 적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창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에 우리는 유용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군인이 멀리 있는 적군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짧은 창의 길이보다는 긴 창의 길이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 창의 길이를 더욱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창이 더 멀리 있는 적군에게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유용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창의 길이가 길어지면 멀리 있는 적군에게 창이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창의 한 짝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에 앞쪽에 있는 무게로 인하여서 창을 제대로 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길이가 길어서 유용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학습한 유용성이라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할 때에 이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활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따져주는 것이 사용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도구가 있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유용성의 차원,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사용성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구가 사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따져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창을 들고 있는 군인을 보았습니다. 이 군인은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창의 길이를 무한정으로 길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길게 해주었을 때 군인에게서는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서두에 이야기했었죠. 즉,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용성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유용성을 아무리 높이기 위해서 길이를 무한정 늘렸을 때에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유용성은 사용성에서부터 기인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성을 구분하는 속성으로는 첫 번째, 학습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스템을 접했을 때 사용자들이 사용 방법을 얼마나 쉽게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학습의 용이성 측면을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번 배워놓은 학습 방법들을 잊어먹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 방법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나갈 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느냐. 얼마나 작은 오류를 발생시키느냐. 얼마나 자주 오류를 발생시키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사용성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을 하는 데서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사용자들이 이 사용을 하면서 주관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따져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에 우리는 사용성의 좁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성을 조금 더 넓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 사회 조직들, 그리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시스템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품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느끼는 총체적인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한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용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인지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품의 직접적인 경쟁력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북, 화면상에 나타난 두 가지 형태의 이북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이북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좌측에 있는 이북은 직관적으로 저 이북을 이용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종이로 만든 책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책장을 넘기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책장을 넘겨서 보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이북은 화면상에 나타난 책에 동일하게 터치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함으로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북의 경우 키패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봐야 하는데 어떤 키패드를 눌러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책장이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측에 있는 이북의 경우 현재 세로 모드로 책을 보고 있는데 좌우로 넓은 영역을 활용을 해서 가로 모드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겠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때에는 키패드의 위치마저도 아주 애매한 위치로 전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변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북의 경우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서 많은 시장 영역을 창출한 반면 우측에 있는 이북의 경우 시장에서 악평을 받아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사용성의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용성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항목 이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적인 항목을 사용성의 부가적인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용성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성의 속성 중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할 때에 과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주는 것이 효율성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효율성 측면의 중요한 성질로는 반응성과 단축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 시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부하가 작은 프로그램일 경우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에 특정한 프로그램의 경우에 부하가 큰 경우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고 나서 한참 동안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모래시계가 뱅글뱅글 도는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래시계가 뱅글뱅글 돌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연산하여야 할 연산량들이 많아서 메모리의 부족이나 CPU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외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는데 네트워크가 부하가 걸려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성능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관련한 부하들을 차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여야겠지만은 HCI 쪽에서는 이러한 환경일 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사용자들이 지루함이나 반응성이 느리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에 과도한 연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고 있을 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갑자기 먹통이 된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걱정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윈도우즈 상에서는 나 열심히 동작하고 있어 라는 의미로 모래시계가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뭔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면서 시스템을 리셋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되는 시스템의 경우에 사용자한테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열심히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성을 향상시켜 나가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는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사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체크 같은 것들, 이러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바이러스 체크를 할 때 보면은 어떤 파일을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응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반응성 측면, 네트워크에서 부하가 있어서 속도가 느리게 다운로드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측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고속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때에는 저속으로 다운로드 받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로부터 고속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유도하는 식으로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반응성을 사업성에 적용을 한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 어떤 특정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 우리는 단축성을 높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컨트롤 C 키와 컨트롤 V 키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단축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메뉴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러한 서브 메뉴들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비효율적으로 조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명령어 형식의 단축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성에서 단축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이나 아니면은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방문했던 웹사이트의 경우 추천 형식으로 어떤 주소가 뜬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날릴 때에도 추천 형식으로 사전에 제공하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된다거나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단축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용성의 기본적인 속성 중 정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에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정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방법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것을 검출해주는 방법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검출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한 내용 자체를 복원을 시켜주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작동 의도와는 달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에 조처를 취해주는 것. 사전에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류 발생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까지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사용성의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성 중에서 사전 방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방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저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전 방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전 방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전 경고 방법과 사전 심사 방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경고냐, 사전 심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해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영역을 포맷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았나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팝업 창이 뜨죠. 이 포맷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이 뜨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아왔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전 경고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사전 경고 방식은 균형성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균형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예측되어질 때에는 사전 경고창이 팝업 창이 떠오르면서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그 발생한 오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오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균형성의 법칙에 따라서 팝업창 같은 것들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영이라고 하는 키패드를 여러분들이 눌러줬을 때 이거 사용자가 과연 이영을 눌렀을까 기억을 눌렀을까 하는 생각에 팝업창을 띄워가지고 이영 누른 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맞나요? 입력해 줄까요? 이런 창들을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모든 키패드에 대해서 띄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사전 방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번거롭게 만들어줌으로써 사용자들을 지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았을 텐데요.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명령어들을 사용자들한테 미리 보여주는 방식들, 이러한 방식들이 사전 심사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어떤 특정 메뉴를 클릭을 해줬을 때에 그
그 메뉴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들 중에서 어떤 메뉴는 검은 글씨로 실행이 가능한 메뉴가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메뉴들은 회색 글씨로 희미하게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메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 심사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화면에서는 필요 없는 메뉴들, 선택해서는 안 될 메뉴들, 선택할 이유가 없는 메뉴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미리 사전 심사를 해서 이건 사용자가 선택하면 안 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희미한 글씨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 발생 감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빨리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 사용자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팝업 창을 띄운다거나 잔상 효과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고음을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오감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류 발생 감지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또는 디지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시각창만으로도 이런 오류 발생 감지를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들을 활용할 때 그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류 발생 감지성을 나타낼 때에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다양한 화면들, 이러한 화면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오류 발생 감지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류 회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회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들, 이러한 속성을 여러분들은 오류 회복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오류 회복 관련된 경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스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컨트롤 Z, G죠, 그죠? 컨트롤 G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을 되돌리는 방법들을 사용한 경험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과 달리 또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한 오류를 회복했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다. 이게 켜지지를 않고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류 복구 CD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특정 위치로 여러분들이 복구를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류 복구 방법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후방 오류와 전방 오류 회복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 오류 회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오류의 효과를 취소하고 오류를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컨트롤 G와 같은 방법들이 후방 오류 회복성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전방 오류 회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미 범한 오류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하죠. 이전에 특정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방 오류 회복성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복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복구 지점을 생성을 해 놓았을 때에는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컴퓨터를 쭉 사용하면서 한 번도 복구 지점을 생성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류 복구 CD를 컴퓨터에 삽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없다라는 아쉬운 메시지를 접하게 된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